네. 네, 장관님. 예. 그리고 경찰청장님 네. 같이 좀 들으시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 국감이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것들 또 하지 못했던 것 일부를 포함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훈 및 특진 취소 그리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제가 국감 때 이미 질문을 드렸지만 행안부의 상훈 취소 대상이 재심에 의한 무죄로 한정되다 보니까 서훈 취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진상규명,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상규명에서 잘못된 결정, 과거에 잘못된 것으로 판정난 게 134건, 그리고 이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 71건인데 그 중에 10건만이 서훈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매우 소극적이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같은 국가기관에 서 일한 판정이기 때문에 재심 이전에라도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상규명 결정은 행안부가 받아들여서 서훈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무궁화 대훈장 이건 취소시켜야 됩니다.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 학살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해야 되고요. 또 대법원 판결 2주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받은 유학성 씨에 대해서도 상훈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네. 화성 8차 사건 이춘재 씨의 자백이 지금 이루어졌죠.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났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화성 8차 사건 윤모 씨 권고로 1계급 특진한 경찰관 5명에 대해서는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고문에 의한 강제 진술을 받아낼 가능성도 존재하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진범이 아닌데 즉 자기들은 모방 범죄 사건을 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서훈에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 권고로 1계급 특진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그 자체도 이건 검토해서 조치 취해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소년 재수사 피해자 관련된 겁니다. 경찰청장께서 지난 9월에 원점서 재수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대구청 국감에서도 지방청장이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 갖고는 신뢰감이 안 듭니다. 이 피해자들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할 때에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시 부실 수사에 대한 면밀한 복귀가 있어야 함에도 그런 노력이 좀 부실합니다. 경북대 법의학 교실에서 타살 추정 감식 결과 발표했는데요. 당시 김용판 대구 달서서장이 저체온증의 사망이라고 밝혀서 부실 수사에 단초를 제공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2002년 11년 만에 유골이 발견됐는데 이게 거주지에서 3.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인력이 없어서 수색을 못했다. 당시 김용판 당시 서장이 이런 부실 수사를 실토했는데 이런 가능성에 대한 모든 걸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91년 3월 26일 날 실탄 사격이 없었다는 것은 오직 54단장 사격장 관계자 기억과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좀 더 실체를 밝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진술에만 따질 문제가 아니죠. 네. 부실 수사 밝히기 위해서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학 수사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재종합해서 이 수사 원점으로 해서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혁 차장님, 소청심사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무원들 징계해놓고 이후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완화되는데 제도 개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의결 정적수를 높이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제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이 부분은 빨리 인사혁신 반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청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공무원들 봐주기 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해당 공무원 또는 해당 기관 출신자들의 참여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한테 드리는 건데요. 보행안전, 교통안전 문제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 스쿨전에서 일어난 사망사건 아시죠? 예, 예. 장관님. 흔히 예. 민식이법이라고 지금 우리 강훈식 의원이 이 법안 제출했는데 이 스쿨전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희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도로교통법 4조 2항,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도 의무가 있어요. 경찰서장하고 네.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단순히 서로 핑퐁치기,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께서
서로 핑퐁치기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시고 노력하셔서 스쿨존에는 이 과속 단속 장치를 포함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색깔 페인트 칠을 별도로 해서 식별 장치를 분명히 하는 안전 조치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노인들의 사고는 이 고령자 노인 문제도 있고 운전 문제 있거든요. 이 제도를 좀 고령자 노인 운전자들에 대한 적성 검사 내실화해서 실제로 어려운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증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고령 노동 이 운전기사 특히 개인 택시 면허 사업자 경우에는 운전 사업권을 개인 면허권을 우선적으로 획득하는 매입하는 지자체의 노력을 같이 한번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전속도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나라 시내 고속 속도가 대개 60km로 설정돼 있는데 선진국은 이미 50km로 많이 돼 있습니다. 실제 50km로 그 속도를 내렸을 때 이전보다 사건 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부산의 영도구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속도를 50km 이하로 시내에서는 속도를 제한할 필요 있고요. 스쿨존이나 실버존 같은 데는 30km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인혁 처장님, 예. 여성 고위공무원 진입 확대에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가 목표로 한 2022년까지 10%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지방자치단체 국감으로 다녀보면 거의 여성 실국장급이 없는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 중하위직에 많이 있으니까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아니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이건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다 의지를 갖고 인혁처하고 중앙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실제로 군처 평가, 기관장 평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평가에도 여성 고유력 지수까지 반영하는 평가 시스템을 확충해야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익표